전 한화 이글스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가 한국 구단과 이미 계약을 마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그것도 익명 루머가 아니라 현지 유력 기자가 본인 SNS에 직접 KBO 팀과 계약 체결이라고 올려버린 상황인데요. 이후 여러 매체가 동시에 이 내용을 받았으면서 페라자의 KBO 복귀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팀이 대체 어디냐는 거죠. 전 소속팀 한화는 물론이고 외야 용병이 절실한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보강이 필요한 KT 위즈까지 지금 세 구단이 모두 페라자 행선지로 거론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진짜 오면 대형 사건이다라는 반응이 폭발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페라자의 복귀설이 왜 갑자기 폭발했는지, 현지 매체가 공개한 계약 정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페라자의 실제 KBO 계약팀이 어디일지 구단별 가능성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페라자의 한국 복귀 소식은 한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그것도 뜬 소문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자 중 한 명이 본인 SNS에 직접 페라자는 이미 한국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남기면서 단숨에 확정설로 번졌죠. 이 기자는 단순한 트위터 계정 운영자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베네수엘라 윈터리그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식 취재 기자입니다. 그가 이런 내용을 올렸다는 건 그냥 협상 중 수준이 아니라 이미 계약 직전 또는 계약 완료 단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후 현지 매체, 그 외 복수의 베네수엘라 언론도 페라자가 KBO 팀과 계약을 마쳤으며 현재 소속팀은 마지막 경기만이라도 뛰게 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구단 내부에서도 페라자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인 거죠. 이쯤 되면 단순 루머가 아니라 야구계에서 공식적으로 한국행 확정 분위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페라자를 원하는 팀은 현재 세 곳으로 압축되는데요. 먼저 한화 이글스는 전 소속팀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복귀설이 돌았죠. 전반기 리그 최고 외인 타자로 활약했던 기억, 극강의 클러치 능력, 그리고 트리플 A에서의 완전한 부활이 팬들의 기대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반면 기아 타이거즈는 외야수 용병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구단 중 하나이며 장타력 있는 타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죠. 페라자는 이미 KBO 투수 상대로 검증이 끝난 장타형 타자라는 점에서 실제로도 가장 설득력 있는 후보로 거론됩니다. 마지막으로 KT 위즈도 조용한 듯하지만 꾸준히 언급되는 유력 후보인데요. 베테랑 중심의 타선 노령화, 외야 뎁스 부족, 장타력 수요가 명확해 페라자가 팀 스타일과 잘 맞는 선수라는 평가가 많죠. 이렇듯 한화, 기아, KT 모두 페라자를 데려올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지금 한국 야구 팬들은 도대체 어느 팀이 데려간 거냐를 두고 뜨거운 추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페라자의 KBO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팀은 다름 아닌 한화였는데요. 한화가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는 근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과 흐름을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팀이 한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가장 큰 이유는 페라자의 스타일입니다. 한화가 시즌 내내 갈망했던 건 순수 장타형 타자, 즉 페라자처럼 공을 강하게 때리고 점수를 만들어주는 외국인 타자죠. 리베라토는 콘택트형이고 플로리얼은 기복이 매우 심했습니다. 결국 한화가 늘 찾던 유형은 페라자였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KBO 복귀 외인들은 대부분 전 소속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환경을 알고 있고 구단, 에이전트, 리그 시스템 모두 익숙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죠. 그런 면에서 페라자에게 한화는 심리적으로도 가장 편한 선택지입니다. 에이전트 라인도 여전히 한화와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현지 기자는 페라자의 KBO 복귀 협상 과정에서 기존 구단과 절차 검토가 있었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남겼죠. 페라자는 몸집은 작아 보이지만 스윙이 엄청나게 빠르고 힘이 좋아서 맞기만 하면 타구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타입인데요. 괜히 24홈런을 친 게 아닙니다. 타구 속도가 워낙 빨라서 평범한 타자라면 2루타로 끝날 공이 홈런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대신에 참는 스윙은 거의 없고 보이면 휘두르는 스타일이라 삼진도 많고 떨어지는 공에는 약합니다. 타격은 정말 폭발적인데 기복이 심한 것도 특징인데요. 잘 맞는 날은 리그를 씹어먹지만 안 맞는 날은 공이 방망이에 닿지도 않을 때도 있죠. 수비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빠르고 어깨도 좋은데 타구 판단이 좋지 않고
기본기가 약해서 뜬공을 놓치거나 실수가 자주 나오죠. 주루도 빠르긴 하지만 센스가 부족해서 큰 도움이 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세게 치는데 나머지는 아쉽다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작년 한화에서 보여준 페라자와 올해 미국에서 보여준 페라자는 거의 다른 선수라는 것. 한화에서는 전반기 대폭발, 부상, 후반기 붕괴라는 극단적인 기복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 미국 AAA에서는 시즌 전체를 흔들림 없이 치르며 타율 3할, 113타점이라는 커리어 최고 성적을 냈죠. 작년엔 변화구 대응이 약점이었고 후반기 체력이 완전히 떨어졌지만 올해는 그 약점이 많이 줄었고 138경기를 끝까지 뛰면서도 기록이 유지됐습니다. 즉 결론은 하나입니다. KBO에서 아쉽게 떠났던 버전의 페라자가 아니라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페라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화가 페라자를 다시 데려온다면 외야 한 자리가 또 새로 열린다. 그리고 그 자리는 거의 100% 중견수 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페라자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넓은 수비 범위와 불안한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페라자를 좌익수로 고정한다면 중견수 자리에는 수비 커버 능력이 좋은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한화가 중견수 FA 영입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문이 폭발적으로 돌고 있죠. 현재 거론되는 선수는 딱 2명. 바로 박혜민, 최원준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업계에서는 한화가 두 선수 중에서도 박혜민에게 매우 과감한 비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페라자와의 조합을 생각하면 좌익수 페라자, 중견수 박혜민 라인은 수비 부담을 절반 이상 줄여주는 완벽한 그림이기 때문이죠. 만약 FA 시장에서 박혜민, 최원준을 놓친다면 한화는 트레이드로 중견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몇몇 구단과 탐색전 수준의 접촉이 있었다는 루머도 흘러나오고 있고 스토브리그 내부에서는 한화가 페라자를 다시 품는 순간 중견수 영입은 바로 다음 카드라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죠. 결론적으로 페라자 복귀, 외야 수비 약점 발생, 중견수 FA 트레이드 참전. 이렇게 이어지는 도미노가 이미 시장에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페라자 한 명의 복귀설이 한화의 스토브리그 전체 방향을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지금 한국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페라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계약은 끝났다는 소식까지 나왔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도대체 어느 팀이 페라자를 데려간 것이냐? 그 진실만이 공개되면 KBO 스토브리그는 다시 한번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은 페라자 어디로 간다고 보십니까? 한화일까요? 기아일까요? 아니면 KT일까요? 그리고 한화가 데려온다면 중견수는 누구를 영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